여덟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의정부 지원 2024 79152 강제경매입니다. 부천시 군내면 좌우일이 450담 대지가 9분의 1이 48.44제곱미터고 또 한 필지가 451번지는 451제곱미터에 31.55제곱미터가 있습니다. 즉, 두 필지입니다. 450-3번지가 있고 451번지가 있고 하나는 대지고 하나는 전이기 때문에 이것도 두 필지 중에서 한 필지가 전이다 보니까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지에 건물이 9분의 1 지분인데 24.2평이고 건물이 8.14평을 우리가 9분의 1 지분으로 낙찰을 받는 겁니다. 소유자가 김기순이고 배우자가 문지만이 상속을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모친이 갖고 계시다가 배우자 남편분이 상속을 한 것 같아요. 남편분이 상속을 한 걸 가지고 다른 사람이 사회 행위를 해서 왜 그 아들은 상속을 안 하고 배우자한테만 상속을 했냐 해서 강제로 상속을 시켜갖고 거기에 의해서 경매를 집어넣은 겁니다. 지분 경매에 있어 협상이 제일 안 되는 것이 제가 뭐라 그랬냐면은 이복 형제가 있을 때 안 된다 그랬죠. 그러면 이복 형제는 엄마가 다르다는 얘기거든요. 대부분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는 엄마가 되고 가셔서 배우자 남자가 상속을 받았죠. 9분의 1이라는 얘기는 자식이 많다는 얘기인데 엄마는 다르더라도 아버지는 같으죠. 아버지가 여기 계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복 형제라고 하더라도 수정제고 자기 아버지 아니냐 이런 뜻이기 때문에 문제는 해결이 없지 않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는데 문제는 뭐는 양재금액 청구 금액이 지금 얼마죠? 3,500이죠. 그런데 최저가가 얼마죠? 2,600이죠. 그러면은 취하를 시켜야 돼? 낙찰을 받아야 돼? 그건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취하가 될 수 있으면 한 300만 원은 그냥 바로 벌 수 있고 끝날 수 있는 것인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만약에 잔돈을 가지고 수술을 보겠다 그러면 취하가 되든지 아니면 거주자가 내 지분을 다시 반드시 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거주자가 내 지분을 다시 사지 않으면 나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거든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이렇게 가격이 하락하게끔 되면 내 수익을 건질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이거를 입찰에 들어가려고 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의 집 근처에 있는 옆집이나 이장집에 가서 여기에 거주하는 사람이 누군지, 경제적 능력이 얼만큼 있는지, 자식들은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판단해서 물어보면은 아, 이거는 취하를 시키든지 내 지분을 다시 살 수밖에 없는지 아니면은 아무 대책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드신 분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도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 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다시 내 지분을 쓴다든지 뭐 한다고 확정이 있을 때는 입찰에 들어가지만은 그러기 전에는 입찰에 들어가는 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보기는 그럴듯하지만은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권리 분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분도 9분의 1이다 보니까 아무 문제도 없습니다. 집도 전원주택으로 뭐 보면 깨끗하게 지어진 거는 같기는 합니다. 여기 보시면 집이 이렇게 돼 있죠. 건축물 관리장이 여기 돼 있고 보면 문제금의 청구 금액이 있고 여기 보면 3,500만 원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면 문성 처리를 사행이 취소를 해갖고 집어넣으셨죠. 문지만 여기에 아버지는 46년생이고 여기는 73년생이죠. 46년생이면 연세가 좀 들으셨죠? 80이죠 지금. 80이면
건강한 사람은 건강한데 건강이 나쁘신 사람은 많이 나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확인해 보고 여기에 계시는 분, 이 문지만전 분이 어느 정도쯤 되는지를 확인해 보고 입찰에 들어가는 게 맞다는 뜻입니다. 아홉 번째 물건을 보시겠습니다. 수원지방법원 2025 54348 강제경매입니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56번지고 3층에 둘린 주택입니다. 토지 건물 2분의 1 지분 매각인데 현황을 보면 1층은 카센터와 갈비집을 하고 있고 2층에 지분권자가 한 사람이 주택에 살 수 있고 3층에 한 사람이 지분권자가 살고 있는데 3층에 살고 있는 지분권자와 1층에 2분의 1 갈비집을 운영하는 하고 있는 쪽에 2분의 1 지분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청구 금액이 3억 1,139만 7,260원인데 감정 가격은 지금 얼마냐면 6억 400만 원입니다. 그리고 2억 9,600만 원까지 하락했기 때문에 지금 거의 이 감정가 신청한 경제침 신청한 만큼 정도로 가격이 하락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2분의 1 지분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사시는 분이 3억을 덮어버리고 취하를 시킬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난 돈이 없으니까 뭐 취하를 못 시키겠다 할 수도 있습니다, 보면. 그런데 여기 보시면 자 등기부 등본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등기부 등본을 보게끔 되면은 실적이 하나도 없죠. 실적이 없습니다. 대출이 없는 사람들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경매가 나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자 이거 보십시오. 이게 이제 법원에서 경매를 진행시킬 때 적어 놓은 겁니다. 이거 내용을 잘 보셔야 됩니다. 지분 매각,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한 있음. 공유자 우선 매수 신고 제한 있음. 그러니까 공유자 우선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제한이 있다. 뭐냐? 우선 매수 신청하는 공유자는 당해 매각 기일 종결 전까지 보증금을 제공하여야 하며 매수 신청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 기일부터 우선권이 없음. 공유자가 우선 매수를 신청할 수가 있고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할 때는 입찰 보증금을 같이 제출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신청해 놓고 써먹지 않으면 차후서부터는 공유자 우선 매수 지분권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에 3층 상가주택 건물로 채무자 공유자가 각 2분의 1씩 소유. 3층 건물인데 3층 건물로 채무자와 공유자가 2분의 1씩 소유했다 이거예요. 근데 1층 정면에서 우측 북성로 돼지갈비 상가와 3층은 채무자 소유. 1층 정면에서 좌측 화센터 2층 주택은 공유자 구분 소유했다고 함. 자, 이게 구분 소유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 소유. 예를 들어 보십시다. 어떤 건물에 상가가 건물이 나왔다 그러면 몇 층 몇 호죠. 몇 층 몇 호인데 서류상으로 보게끔 되면은 지분으로 돼 있죠. 그렇지만 구분 소유죠. 구분 소유잖아요. 그러면 201호가 경매로 나왔는데 202호가 같이 지분으로 돼 있다고 해서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잖아요, 보면.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이게 지금 법원이 문건이 잘못된 겁니다. 공유자 우선 매수 신청을 인정했다는 뜻은 구분 소유가 아니라 구분 점유라는 뜻이에요. 구분 소유와 구분 점유는 다른 겁니다. 지금 여기 보면 공유자 구분 소유하고 왔다고 함 됐는데
부분 소유했다면 공정성 매수 자격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낙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설정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짚어버리든지 내 지분을 다시 사든지 하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낙찰을 받았는데 채무자가 알았어 나는 뭐 나갈게 나갔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분의 1 쓴 걸 팔아야 된다 그러면 일치에 갈비집하고 3층만 팔아야 돼?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돼요.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이죠. 1층 갈비집하고 3층만 산다 그러면 사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그때 우리가 다 팔아서 나누자고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옆에 있던 카센터나 2층에 있는 사람이 부분 소유했다 이렇게 주장할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 팔아서 나누면 안 되고 니는 1층 갈비집하고 3층만 가져가라.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반론으로 그러면은 어떻게 공유자 우선 매수를 인정했느냐? 공유자 우선 매수를 했다는 건 부분 소유가 아니라 부분 점유했다는 뜻이고 부분 소유했다는 건 표현이 잘못된 게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공유자 우선 매수를 인정했다는 뜻은 부분 점유하고 있다는 뜻이니까 우리는 다 팔아서 나누자 해야지 협상이 들어온다 이런 뜻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는 민감했어요. 사실 한 번 더 떨어지고 싶으면 했었는데 이걸 입찰에 들어가라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이럴 때 권리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다는 것을 더 아셔야 된다는 마음에 이번에 집어넣은 겁니다. 사실 그게 상당히 꺼림직했었어요. 보면 이게 부분 소유, 부분 소유는 절대 지분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세무 가격도 3억이면 상당히 좀 높아요. 그 지금 최저 가격이 그 2억 9천 얼마로 하락을 했고 여기 송정 카 서비스가 있고 오른쪽에 돼지갈비집이 있죠. 보면 요거는 2층에 있는 사람이 쓰고 요거는 2층에 있는 사람이 이거 직접 운영하는 것 같고 3층은 이 사람이 세를 준 것 같아요. 여기 이쪽 갈비집은. 또 하나 여기 보면 여기 딱 있는데 요 뒤에 보면 여기 뒤에 뭐가 있죠? 전이라고 돼 있죠. 전으로 돼 있는데 이 전은 분유줄로 돼 있기 때문에 지목이 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뒷집에서 마당으로 그냥 같이 다 쓰고 있더구만. 용도 지역은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제가 제일 꺼림이 했던 것이 이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수원이잖아요. 수원에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구시가지가 있고 신시가지가 있어요. 신시가지는 활발하게 거래도 잘 되고 상가도 운영이 잘 되고 새도 잘 나가고 이러고 구시가지는 완전히 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 알고 있기는 여기는 구시가지인 것 같아서 그렇게 활발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면으로도 여러분이 입찰에 들어가신다면은 가격이나 이런 것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이게 구시가지가 돼가지고 활발하게 이게 경제적인 활동이 안 되는 곳이라 그러면 낙찰 받아서 다 팔아서 나누자고 하더라도 바로 70%의 낙찰을 안 받아가요. 그러니까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우리는 여기에 있는 지분권자가 취하를 시키지 않으면서 우리가 잔금을 내게 될 때는 그만큼 우리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 주셔야 되는 거죠. 10번째 물건 보시겠습니다. 남양주 지원 2023-82797 남양주시 화도읍 청년님 140-3번지 지목이 전으로 2757제곱미터에 833평입니다. 이것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하고 필요할 때는 원상복구 각서를 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항공사진을 봐서 1973년 1월 1일 이전서부터 산소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하게끔 되면은 현재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항공사진을 갖다 주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함. 현재의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발급을 반려함 이렇게 했습니다. 원상복구로 용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고 반려할 수 있습니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뭐에다 써먹는 물건이죠? 농지를 취득할 때는 농지법에 의해서 농사를 짓는다는 약속을 해야 되겠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으면 등기이전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 수는 있어도 내 이름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다. 왜?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없으면 등기이전을 안 해주니까. 자, 반대로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라서 반려한 이러면 이거는 무슨 얘기입니까? 즉 현재 농지법상 농지는 농지 취득 자격증서가 있어야지 등기이전을 해줘야 되는데 농지는 농지인데 현재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 없이도 등기이전을 해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파는 게 중요하죠. 그럼 내가 이거 살 때 원상복구 국서를 쓰면은 해주죠. 그럼 원상복구 각서를 써도 원상복구 하지 않으면 내가 팔지를 못하죠.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의 내가 이거를 그대로 쓰려면은 원상복구 각서 써놓고 원상복구 써서 내가 농사를 지으면 되는데 내가 다른 사람한테 팔으려 그러면은 원상복구 안 하면은 나는 지금 경매로 하기 때문에 원상복구 각서를 쓰면서 해주는데 원상복구 안 하고는 일반 매매는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 약점이 있다는 거. 근데 만약에 농지법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항공사에 의하면 농지 취득자입니다. 얼마든지 내가 팔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셨죠? 예. 여기가 모란공원 묘지 내부에 있는 땅인데 모란공원 묘지는 법인이 공원개발주식회사라는 곳입니다. 공원개발주식회사라는 곳에서 이 근처에 있는 임야를 전부 다 매입을 해서 모란공원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해서 산소를 쌓는데 분양을 하고 오고 있는데 이거는 모란공원 내에 있는데 지목이 전이다 보니까 모란공원 내에 있는 공원개발주식회사에서 살 수가 없어요. 농지법이기 때문에 농지법의 농지이기 때문에 법인이 살 수가 없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지는 못했고 개인 이름으로 돼 있고 일부가 산소를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모란공원 그러면 유명하죠. 모란공원에 유명한 사람 돌아가신 분이 산소유기 때문에 누군지 혹시 기억하세요? 전태일 씨요? 전태일 씨 말고 막 이게 다시만 산소 이렇게 쓰는데 몇 천만 원씩 주고서 산소짜리 사는 그런 곳이에요. 유명한 곳이에요. 우리 할머니도 그러시.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가 지금 감정 가격이 얼마죠? 3억 8,400이 6,400만 원까지 떨어져 있고 선순위 가등기가 돼 있습니다. 가등기 2001년 2월 3일 날 만수되지 않고 매수인에게 인수함. 그다음에 농지 취득 자격증서 필요함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이 북쪽에 산소가 있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돼 있는 산소입니다. 이렇게 요 북쪽이 만큼에 있습니다. 산소가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목이 전으로 돼 있고 묘지로 돼 있고 전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이게 하면 다른 데는 전부 다 묘지로 바뀌었는데 전으로 돼 있는 거는 공원개발주식회사에서 농지를 매입할 수 없다 보니까 그대로 개인 이름으로 돼 있고 일부가 그냥 무단으로 산소가 돼 있는 겁니다. 여기가 보면 용도 지역은 자연 녹지 지역이 전입니다. 여기 보시면 모랑 공원 묘지로 전부 다가 묘랑 거지에서 전부 다 이게 보면 이쪽 이만큼이 전부 다 공원 묘지입니다. 거기에 맨 끝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랑 공원 묘지가 있죠. 여기 모랑 공원 묘지 여기 있는 겁니다. 이게 전부 다가 이 모랑 공원 묘지예요. 여기 보면 이 묘지로 돼 있는데 지목이 전으로 돼 있는 여기 옆에 있는 전으로 돼 있는 것은 법인으로 이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등기부 등본을 보면 여기 뭐로 돼 있죠? 2012년에 가등기가 돼 있죠.
가등기. 기준 권리보다 근저당이 여기 보면 2023년도에 있죠. 그러니까 2001년도에 되니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는 가등기니까 원칙적으로 인수다 이런 얘기입니다. 2001년이면 지금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 가등기는 대책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 안 해줍니다. 이거 가지고 가서 본등기 해달라고 하면 안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우리 무시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 이거를 팔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요. 팔아야 되는데 우리는 제일 먼저 항공사진에 1973년도 1월 1일 이전에 봐서 선수가 있다고 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이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걸로 해가지고 우리가 매입을 할 수 있고 다른 데다 팔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는 현재 있는 산소 주인한테다가 아까 산소가 4개 있었죠. 그 4개의 주인한테다가 자르지 않고 지분으로 팔면 되는 겁니다. 제가 보면 거의 그 산소 4개 있는 거를 우리가 6천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 5, 6천만 원 달라도 거의 가격이 그렇게 될 거예요. 얼마나 가요, 거기요? 산소? 글쎄요. 산소가? 지금 엄청 비쌀걸요. 한 기 하는 거에 값은 한 1,800, 2,000. 그렇게 갈 거니까 4개 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6천만 원 주고 산다 그러면은 거의 그 정도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항공사진에 있다 그러면 분할을 하지 않고 그냥 지분으로 팔아버리면 되는 거예요. 지분으로. 근데 항공사진이 없다 그러면 할 수 없이 그걸 팔 때는 지분으로 팔 수가 없거든요. 토목설계 사무실에 가서 분할해달라 그래서 묘지로 돼 있으면 묘지는 잘라갖고 묘지로 파는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 농지를 개발의 허가를 받아서 어떻게든지 농지에서 잡종지로 바꿔야 돼요. 바꾸고 난 다음에 이 공원 개발 주식회사한테다가 팔든지 같이 그 안에 있는 모란공원 안에 있는 잡종지에 산소 쓸 수 있는 걸로 한 기당 얼마씩 준다 하든지 제가 보기에는 그냥 내 이름을 그대로 두고 그 왜 모란공원 공원 개발 주식회사한테 가서 내 땅 이렇게 있는데 혹시 부모면 너희들한테 그 묘지 사러 오면은 우리 땅 보여주고 팔게끔 하고 만약 한 기당 뭐 2천만 원 판다 그러면 나한테 1,500 주고 니네 한 500만 원 갖고 니네들 이름으로 그냥 그대로 팔게끔 하자.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냐면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투자금은 산소 4개인 걸로 잘라서 알아서 우리 투자금은 원래 챙겨놓고 나머지 땅을 가지고 이렇게 하든지 저렇게 하든지 해보자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 항공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공사진에 산소라는 건 좀 잘 안 나타나는데 제가 보면 주변에 항공 산소가 많기 때문에 담당자가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처럼 필지가 이렇게 전기가 나오지 않거든요. 그 왜 항공사진 지적공사에 가서 우리 뭐야 띄워보면 어디 이런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띄어서 보여주면은 농지보상 농지가 아니라고 한다 그러면 지분으로 파는 거고 없다 그러면 배당해서 팔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이 3억짜리가 6억 정도로 막 됐을 때까지 제가 사실 이거 먼저 몇 달 전부터 보고 기다렸던 겁니다. 뭐 때문에 기다렸냐면 일단은 내 투자금만 찾아야 되다 보니까 산소 내기 있는 그 주인이 내가 산소를 없애라 그러면 제가 보기엔 산소를 제대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없애질 않고 그 땅을 팔 것 같아. 그럼 잘라서 팔겠다. 한 6천만 원 달라 내기니까 1,500만 원씩 쳐갖고 내기니까 6천만 원 줘라. 그럼 내가 잘라서 팔겠다 하면은 토목설계 사무실 가서 현황이 묘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거 분할해 주시면 개발인 허가에서 분할해 주게끔 돼 있다든지. 그렇게 해서 그거는 그 사람한테 팔고 나머지를 농사를 짓지 못하겠으니까 개발인 허가를 받아서 다른 지목으로 바꿔가지고 그대로 다시 산소유로 쓰게끔 만드는 것이
이 푸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2001년도는 가등기는 제척기관에 의해서 곤등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무시했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26년 4월 23일, 약 한 달 후죠, 지금서부터. 강남교육장에서 6시부터 9시까지 특수경매 추적 물건을 무료 공개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강남교육장으로 4월 23일 날 무료 공개 강의에 한 번씩 오시라고 좀 광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